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요즘 기술 동향을 담은 뉴스레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뭐랄까, 북한 해커 이야기부터 AI의 게임 공략, 또 개발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까지 흥미로운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다룰 내용들이 얼핏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보안 위협, AI 발전, 또 기술 개발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뉴스 소개를 넘어서 그 뒷이야기, 그 연결고리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소식부터 좀 충격적이네요. 북한 해커들이 가짜 면접으로 암호화폐 기업에 침투하려고 했다고요? 네, 그 소식 저도 봤는데 상당히 대담하죠? 기술적인 해킹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방식이라니? 이게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법인데 이게 기술적인 방어벽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허점을 노리는 공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보안 소식도 있었죠? 네, 전직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용했다는 텔레메시지 메신저 앱이요. 네, 그거요. 보안 침해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시그널 기반 앱이라고 알려졌었는데도 자체적으로 추가한 기능이나 아니면 관리상의 허점 때문에 결국 보안이 뚫린 사례입니다. 아, 오픈소스 기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아무리 기본 기술이 좋아도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구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고위급 인사까지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 보안이라는 게 정말 어느 한 부분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용자의 데이터 문제도 있었어요. 윈도우 11의 비틀랍커 강제 암호화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 손실을 겪는 사용자들이 있다고요? 아, 네.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보안을 위해서 기능을 넣었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이 되다니.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기본 보안, Secure by Default 정책을 강화하면서 생긴 문제인데요. 사용자가 자기 기기가 암호화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네. 또 그 복구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안이랑 사용 편의성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참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모르니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PC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I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AI 쪽 소식도 아주 흥미로웠죠? 구글 AI 제미니가 오래된 게임이죠. 포켓몬스터 블루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요.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게임을 잘한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건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주어진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력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임 공약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실험장이었던 셈이고요. 이게 또 외부 개발자 프로젝트였지만 구글 경영진의 지지가 있었다는 점도 좀 의미심장해요. AI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 개발 현장에서도 AI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오군요. 네, 맞아요. 쿠버네티스 AI라는 오픈소스 도구가 소개됐는데 터미널에서 자연어로 쿠버네티스 관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복잡한 명령어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말로 시키면 되는 건가요? 파드 목록 보여줘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런 식이죠.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좀 복잡한데 이런 AI 도우미가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AI가 기술 사용 방식을 바꾸고 있네요. 개발자라면 이런 도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사용자의 진짜 필요를 놓치는 지식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네, 특히 저희 같은 기술 분야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아는 걸 남들도 당연히 알 거라고 혹은 알아야 한다고 착각하기 쉬운 거죠. 이게 비단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려워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랑 명확하게 소통하고 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반영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사용자를 외면한 기술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자꾸 잊게 되는 진실이에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교묘해지는 보안 위협부터 점점 더 똑똑해지는 AI, 그리고 기술을 만드는 우리 안의 함정까지요. 정말 정신없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네, 맞아요. 기술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건 분명한데 동시에 오늘 살펴본 텔레메시지 사례나 빗라커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위험과 과제들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어요. 만드는 사람도 또 사용하는 사람도 계속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AI가 점점 더 복잡한 작업을 해내고 우리 삶과 시스템 깊숙이 들어오는 이 시대에 오늘 이야기 나눈 지식의 저주나 또 예기치 못한 보안 허점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미리 발견하고 또 대비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기술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기술을 만드는 우리, 그리고 기술을 사용하는 당신,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